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측이 항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최기영 변호사님, 윤석열 당연히 측이 항소하겠죠. 지금. 네네. 예.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네. 뭐 주요 핵심 쟁점이랄까요? 그런 건 또 어떤 것이 될 것 같은가요? 오늘 재판부에서 설시한 판결 이유 중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나 검찰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느냐, 공소제기 권한이 있느냐 이걸 다투는 건 단순히 그러니까 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증거 자료들은 다 위법 증거라는 그 주장을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다 배척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을 여전히 매우 치밀하게 논증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양형 사유로 지금 제기됐던 그 사정들이 과연 양형 사유에 그쳤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있거든요. 아까 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번 재판부가 내란 공모의 범위를 대단히 좁게 보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치밀한 계엄이 아니다라는 양형 그 사유 하나에 다 함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치밀한 게 아니니까 매우 하부 공직자들에게 이 계획이 아주 순차적으로 조직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 인정의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결문 좀 더 분석은 해봐야 되겠으나 네. 분석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항소는 윤석열 측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 측에서도 측에서요. 당연히 항소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나라의 행정 엘리트, 경찰, 군인, 엘리트 계층들이 모두 다 이 내란 행위에 부안해동하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권력 관계가 어떻게 작용했고 기능했는지를 특검이 반드시 항소심에서 밝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그러면 특검 측의 항소와 윤석열 측의 항소 쟁점이 겹칠 것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가요? 일단 소송적으로 보면 어차피 윤석열 쪽은 항소를 할 겁니다. 네. 상소를 할 거고 특검 쪽에서는 무기징역에서 이제 남은 건 사형뿐이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항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은 구형했던 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가 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 절차 내에서 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심 재판부에서 사실 인정함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점들을 좀 더 찾아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 질서를 흐트러뜨린 이 공직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이 다 항소를 하기는 할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또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내란 심판 이외에 사실 몇 개의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먼저 용해인 의원님 보시면서 최종 형량 또 시민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좀 보시면서 말씀 주시죠. 제가 뭐 개별 재판에 대한 이제 예상되는 이제 형량을 이제 지금 구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재판의 선고에서 몇 년씩의 형량이 나오든 간에 아무튼 남은 생은 감옥에서 계속 보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내란범, 외환범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가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법상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법의 죄의 종류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봤을 때 이 내란과 외환과 그리고 군사반란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법안을 2024년 12월에 발의를 했었는데 네. 그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제 오늘 내 1심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조금 더 빠르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재판들의 형량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남은 그 무기징역으로서 정말 윤석열이 죗값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는 그런 법제도 개선까지도 좀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그 김용민 의원이 여당의 법사위 간사로 활동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금지법, 그게 이제 이제까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과 배치되는 문제 때문에 위헌 서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데 오늘 심판 결과를 보고 사면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이제 범죄자의 경우에만 이제 그 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위헌이었던 게 합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국회가 좀 게을렀다라는 비판을 저도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빠른 입법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제 많은 시청자들께서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형은 사면이 되지 않고 무기징역은 사면이 가능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이 선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게 맞나요? 저도 근데 오늘 사회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건 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예. 저도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화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가장 중요한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무기징역이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크게 보면 6개가 남아 있고요. 하나는 이미 판결이 선고가 하나 됐죠. 네, 징역 예, 5년을 네. 선고받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개 정도가 선고 전인데 네. 또 이제 이런 무기징역이 다른 선고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최종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용해인 의원께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얻어낸 판결을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 감정에도 부합하게 유지하는 그 사면법 개정의 문제 필요성도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남아있는 재판 중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법정형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이거 하나만 어떻게 또 다시 선고가 되더라도 정말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형에 처해지는 결과인데요. 다른 것은 공선법이나 최상방 사건 수사 외압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서는 이걸 통해서 계엄의 명분을 쌓으려고 했다는 이 내란죄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규명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적죄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범죄이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이니까요. 네, 시민사회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네. 김순 위원장님, 지금 1심 판결이 이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오늘 뭐 대부분의 시민사회에서는 규탄 또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명들을 발표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전에 대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뭐 실행 뭐 이런 단계들까지 충분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판단들이 자체가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효과를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시민사회는 지금 문제의식이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5.18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봤듯이 헌법을 파괴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민주주의를 사수해야겠다는 그런 좀 책임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용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21세기 민주주의에서 내란이라는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오늘의 선고는 대단히 미흡했다. 이런